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 우연히 찾아온 여성 손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운명처럼 결혼까지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건네는데요. 과연 신부가 결혼식 날 꺼낸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자, 양 변호사님, 오늘 진짜 사연 제보,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일단 제보하신 분은 40대 남성이고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성이 혼자 카페에 찾아와서 커피 한 잔만 조용히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연한 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여성이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뭐 그런 마음 더하기 이성적인 호기심도 호감이 가서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여성에게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예. 그 빚 대신 갚아주고 신혼여행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혼여행도 포기하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자, 이 남편분, 제보자는 이 아내한테서 충격적인 부탁을 받게 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은 너무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죠. 결혼식 첫날부터 이제 친정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지만은 그래도 예쁜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다녀오세요. 가셔서 잘 다독여 주시고 정리하시고 오세요라고 했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결혼식 당일날 신랑을 두고 친정에 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가 외동딸이었어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랑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아내가 이렇게 내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마음이 착잡하고 외로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면 내가 가서 조금 다독여드리고 오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좀 당황하긴 했어요. 이게 결혼을 한 첫날이잖아요. 근데 신혼여행도 어차피 안 가고 또 아내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내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입원을 했다면서 건강이 너무 염려돼서 좀만 더 함께 있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결혼식 첫날 친정에 가서 또 아버지가 또 쓰러져서 계속 안 와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장인어른의 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다음은 일주일 정도 더 있고 가겠다. 한 달만 더 있다 가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결국은 이 남편, 제보자가 글로 가죠. 가게 닫고. 아니면 아내가 뭐 보름에 한두 번 오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임신하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계속 카페에 가 있으니까 나 너무 외롭다.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네 말도 맞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약속을 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말이 신혼이지. 네. 아내 얼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이 지금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딸을 낳았어요. 딸을 출산한 후에도 내가 몸이 안 좋다. 이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움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집에를 안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반강제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과다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친정집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친정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아내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부 상담을 받자. 그래도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럼 내가 처가에 가서 살까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싫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장인어른이라도 조금 야, 이 녀석아 너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신랑하고 살아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도 여러 번 장인어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인은 이제 나는 제3자다. 부부 문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만 일관하셨고 좀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내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는 걸 좀 편해하시는 것 같게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 제보자는.
제보자의 부모님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뭐 이렇게 함께 만나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아내는 명절 때마다 당신 친정 안 와도 된다. 그냥 카페 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친정에 방문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보자도 자신의 딸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을 찾았는데 카페 일을 마치고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이제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이 고함을 치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아침밥 먹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이 몇 시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 아침밥도 못 먹고 좀 쫓겨나듯이 처갓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결혼식 당일부터 6년 동안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세상에. 얘기를 했지만 결혼 전에 아내 빚이 한 3천 정도 됐는데 그것도 갚아줬고. 갚았죠. 또 저렇게 살면서도 매달 200씩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뭐 자기 역할은 또 자기 임무는 다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빚이 2,500만 원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요? 물어봤어요. 어. 아니 여보 왜 빚이 이렇게 또 있느냐 하니까 생활비 뭐 그리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2,500만 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관련해서 어차피 가정의 빚이니까 만약에 뭐 이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딸하고 같이 집으로만 들어온다면 내가 빚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하고서 6년 동안 집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친정에만 가 있고 더군다나 뭐 생각지도 못했던 2,500만 원 대출을 받질 않나. 자, 결국 제보자는 아내의 빚을 또 한 번 대신 갚아줍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이혼하자는 소리인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며칠 후에 오기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오게 되면은, 아내한테 물어봤죠. 나는 갈 생각도 없고, 예선할 의지도 없고, 가정이 필요하면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이 상대 여성은 가정을 꾸릴 의사가 없어 보이고 생활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사실 부부는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거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이 제보자분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양육비라고 하는 건 양쪽 부모가 책임지는 걸 둘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딸을 키울 수 있을까? 경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법원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겠지만 남편분이 오히려 딸을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갚아준 빚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부부간이기도 하고 또 딱히 조건을 걸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찾아오기는 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제보자 남편분이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대요. 대체 내 아내가 왜 나랑 결혼한 걸까요? 라고요. 네, 이 케이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좀 복합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여성분은 결혼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죠. 심리적으로는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고 경제적으로도 본인의 빚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이란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또 엄마로서의 양육 뭐 이런 건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의 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으로 오면은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칠 듯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한 거 보면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도 뭐 아버지에 대한 의존적인 거, 남편에 대한 회피적인 거 굉장히 복잡한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가정도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엮이는 가정 같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일에 버럭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는 삼자니까 모르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인을 찾고 증상을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연이었습니다.